경제의 더블 쇼크, 국가적 경제 위기가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지금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사실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악재가 굉장히 많이 우리 경제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쇼크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오일 쇼크 말입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오일 공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중 배럴당 130달러대를 넘나드는 게 요즘 국제 유가의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전입니다. 금융위기 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 바로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2008년에 딱 이랬거든요. 그야말로 130달러까지 쭉 치솟아 올라다가 110달러 선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 이것도 여러분 2008년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지금 110달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바이유는요. 두바이유입니다. 115.33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109.33달러? 이게 1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06.02달러입니다. 엄청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멈출 거냐? 이거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해서는요.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는요. 150달러까지는 무난히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JP모건은요. 185달러, 배럴당 18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입니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요. 지금 2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실 거예요. 지금 기름 넣으러 가보면요.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해줬잖아요. 20%나 인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조업은요. 이게 원유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고유가는요.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원전까지도 지난 5년 동안 거의 문을 닫아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전기료뿐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2008년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008년처럼이에요. 예. 게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예. 유가도 지금 유가지만 이게 환율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3월 11일 현재 예. 달러당 1235원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는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의 국가 부도 뭐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전반에 대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전반에 대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러시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충격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하고 수입 비중은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뭐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원유나 가스나 혹은 석탄, 그 외에 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리튬이나 파라듐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것까지, 게다가 곡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곡물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환차손이 많이 나잖아요. 환차손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서로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거고요. 예,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니까 시장은 꽁꽁 얼어붙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입산 원재료 값은요.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품값을 올려야 되고요. 제품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게는 부담이 되잖아요. 가게가 부담이 되면요.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서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생산이 떨어지고 투자는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성산이 되죠. 저성장. 결국은 저성장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더블 쇼크, 유가의 어떤 고공행진, 여기에 환율의 어떤 약세, 이것이 결국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버텨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수출마저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수출마저도. 수출마저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야기할 만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4억 3천만 불의 적자가 났잖아요. 1월에는 48억 9천만 불이에요. 2월에는 8억 4천만 불 흑자가 났었지만 이거는 에너지 수입을 줄인 탓이고요. 결국 3월에 13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 버팀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마저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높게 잡아가는 것은 수출에서
예, 우리가 더 많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노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입니다. 경상수지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 모두들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결국은 수출이 마지막 보루인데 수출까지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비는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죠. 2월만 하더라도 3.7%까지 올라갔어요. 1월에는 3.6%로 떨어져서 소비자 물가가 좀 잡히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2월에 3.7%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결국 3월에는 4%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약세,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의 어떤 상승을 유도한다는 거죠. 결국 이 물가의 상승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치명타, 다시 말해서 내수의 약화까지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내수와 투자와 그리고 수출이 좌우하는데 그중에 여러분 내수가 약해지면 지금 내수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내수가 약해지면 이게 가장 큰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장률의 어떤 고리가 깨지는 겁니다.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수가 깨집니다. 내수가 깨지면 그나마 받쳐줘야 될 투자는 못 받쳐주는 거예요. 기업의 설비 투자 내수가 깨지면 설비 투자 안 합니다. 여기에 수출까지 망가지니까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의 심각성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말입니다. 2008년에는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하고요. 게다가 물가가 또 쭉쭉쭉쭉 올라가고요. 여기에 수출마저도 적자로 돌아섰을 때 그 당시에 해결책이 뭐였나 하면요. 바로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은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해법으로는 가장 좋은 해법이었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탈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외국인들의 이탈은요. 바로 이걸 가지고 막았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었잖아요. 이게 2021년 작년 12월 31일로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는 것 이것은요.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외환 보유고를 2배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2배로. 그래야지 그 리스크가 그만큼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 줄어든 그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좀 더 내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수출은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랐고 여기에 고유가 때문에 당분간 흑자를 내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는 것은요.
거리두기 제한, 영업 제한하는 거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예, 사적 모임 6인까지 지금 하고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도 잡고요. 예, 방역도 잡는, 이미 방역은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2008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게 단순하게 금융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IMF가 국가적 경제위기였잖아요. 그런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볼 필요도 없다. 단순하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세력과 구세력이 서로 협력해서 말입니다. 이 국가적 경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저는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우리 경제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했습니다.